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면 즐거운 메리성형외과 옹성택 원장입니다. 지난 몇 주간 다크서클 개선을 위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미니 하안검까지 눈밑을 밝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수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데 수술 받기에는 시간을 빼기도 너무 바쁘고 너무 무섭기도 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비수술적 눈밑 지방 재배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비수술적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어떤 시술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눈밑 지방 재배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수술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눈밑의 지방을 재배치하여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방 조직을 직접 조작할 수도 없고 골막에 고정할 수도 없으니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지방 재배치가 사실 불가능한데요. 다크서클 해결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다크서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이 비수술적 지방 재배치라는 마케팅 용어로 포장되어 사용된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검색이 많이 되는 비수술적인 눈밑 지방 재배치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보면 고주파나 하이프 같은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작은 입자의 필러나 울트라콜, 주베롯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캐번실, 잼버실 같은 볼륨을 올려주는 실 리프팅을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은 피부 위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지방 쪽으로 바늘처럼 생긴 관을 넣어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지방을 분해해주는 방법으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꺼진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륨 실리프팅의 경우에는 역시 꺼져 보이는 부분에 볼륨을 채워주는 실을 넣어주어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 설명만 듣더라도 느껴지시는 게 있죠? 바로 지방을 제거하거나 꺼진 부분을 채워넣는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하지만 지방의 재배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눈밑 지방 재배치가 다크서클을 개선시키는 수술의 대명사라고 하더라도 지방 재배치가 되지 않는데 비수술적 지방 재배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크서클의 개선이란 측면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해서 좀 애매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환자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비수술적 눈밑 지방 재배치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시술이 부담이 적고 통증도 덜하며 회복이 빠르고 즉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밑의 지방을 녹여주는 방법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직접 지방세포를 자극해서 지방을 줄여줄 수도 있고 초음파인 하이프 레이저를 통해 피부 위에 직접 자극을 주어 지방세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지방을 녹여내고 레이저의 효과를 통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속과 겉의 탄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마취 크림 정도만 바르고도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후 즉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천천히 자연스럽게 지방이 줄어들고 피부가 좋아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와 같이 무언가를 주입하여 채우는 시술은 눈밑 꼬랑으로 인해 눈밑이 많이 꺼져 있어서 그림자가 지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시술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볼륨을 주는 실인 캐번실, 잼버실의 경우는 실이 들어가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공간으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원리인데요. 이 역시 눈밑 꺼짐 형태의 다크서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시 간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네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단점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건데요. 모든 시술이 제대로 시행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단점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눈밑이 푹 꺼진 분에게는 고주파나 하이프 레이저를 할 수가 없고요. 눈밑이 툭 붉어진 분들에게는 필러나 울트라콜, 캐번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반대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복합형의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시술만으로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밑이 꺼지거나 지방이 튀어나온 정도, 눈밑 고랑의 꺼짐, 그리고 피부의 탄력이나 주름 등 고려해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의 단점인데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눈 밑에는 알륜근, 지방주머니, 그리고 눈으로 움직이는 하사근을 포함해서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직접 보지 않고 열을 가하게 되면 지방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열에 대한 지방의 감수성이 다를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시술을 하다 보면 충분한 열을 주지 못해 지방 감소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나 반대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눈 밑의 지방이 대량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방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눈밑 꺼짐을 유발하거나 어색한 눈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러나 울트라콜, 캐번실 등 경우 꺼진 타입의 다크서클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기간이 길게 보더라도 2년 정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점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복적인 시술을 받아야 되는 점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눈 밑에 넣은 물질들이 안 녹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녹는 필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7에서 8년이 지나도 안 녹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고 콜라겐 부스터의 경우는 결절을 만들 수도 있으며 볼륨실의 경우에는 실이 들어간 모양대로 일자로 흔적이 남는 경우도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주변 조직과 강하게 유착이 생기게 되는데요. 눈밑은 피부도 얇고 수술 부위가 좁아서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추후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삽입된 채우는 물질들이 처음에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는 게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수술적인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인 레이저와 필러, 콜라겐 부스터, 볼륨실 리프팅 같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수술이나 시술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에 따라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식의 수술 또는 시술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충분한 고민과 더불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의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또는 시술 후까지 생각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술이 최고야, 시술은 별로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러와 콜라겐 부스터, 볼륨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맞게 잘 사용하면 효과가 괜찮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긴 시간에 걸쳐서 다크서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환자분 자신에게 맞는 수술이나 시술을 잘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젊고 밝은 인상으로 만족하며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